잘 쉬었습니까? 네, 앞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었냐면요. 자원봉사자 모집 과정 하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과정 중에 표적 모집 개발 과정 1단계, 2단계, 3단계 한번 볼까요? 1단계 수행할 직무, 2단계 잠재적 자원봉사자 누구인가, 3단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여기까지 했죠. 이제 4단계 4단계를 보자면, 네. 잠재적인 자원봉사자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모집 메시지 전달 방법인데요. 양방향 대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리고 대화의 상대 자료는 현재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나 이사회의 이사들이다. 돼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해주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우리 학과 학생들 대상으로 코이카, KCOC 단원으로 해외 나가서 봉사할 사람, 관심 있는 사람 모여라 그러면 모일 거 아니에요. 모이면 또 나라도 아주 다양하게 있으니까 뭐 정말 수십 개국이 있으니까요. 그런 나라들 쭉 있는 나라들 속에서 네가 어디에 관심 있느냐, 혹시 또 그 나라와 꼭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제로 해외 나가서 봉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영상 메시지나 또 소개나 이런 것들을 짧게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보내오면 그것만 보여줘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또 요즘은 페이스톡이라든지 뭐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뭐 요즘은 또 줌이니까 줌 회의를 통해서도 실제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내가 아무리 이곳에서 교수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지금 실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또 그 대학생들이 안심을 하고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해주면 훨씬 더 그 메시지에 힘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요. 양방향 대화 방법의 강점으로는 직무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고, 또 기관 대표자의 답변도 들을 수 있고, 지원자의 욕구나 기술에 관해 직접적인 대화 등이 가능하다. 그리고 양방향 대화 방법의 특징으로는 한 방향씩보다 많은 노동력과 수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 사람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모집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메시지만 녹화해갖고 보내면 그냥 그걸 보고 할 텐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그죠? 서로 대화가 되어져야 되니까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못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못하는 건 못하는 거니까 뭐 이러고 저러고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못하는 거니까. 근데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효과적인 표적 모집 개발 과정 5단계로 본다면, 잠재적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 동기 요건은 무엇인가? 모집 메시지가 자원봉사자가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이유와 부합되어야 하고요. 가치 있는 일의 당위성 플러스 다양한 자원봉사 참여 동기를 파악해야 된다. 사실 우리가 그 해외로 해본다면, 아니면 또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지역의 요 주위에 여러분 보세요. 김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천에 이제 제가 봉사했던 곳만 이야기하자면, 그 옛날에는 고아원이라고 했는데 요즘 고아원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죠. 요즘은 고아원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아동 보육시설은 또 다르긴 한데, 어쨌거나 그 시설이, 네, 김천에 4군데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봉사를 뭐 많이 했었거든요. 당연히 그곳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시간을 보내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치 있는 일이죠. 뿐만 아니라 장애인 센터에서도 봉사를 많이 했는데 그 장애인들하고 같이 봉사하는 거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죠. 의미 있는 일이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치 있는 일의 당위성에 더하여서 다양한 자원봉사 참여의 동기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것이 부합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많이 쓰는데 유명 이사와 교제한다. 왜 여러분 많은 NGO 단체들이 그 NGO 단체에 그 유명 연예인들을 항상 넣어 놓겠어요. 굉장한 홍보 효과거든요, 그게. TV에도 보시면 그죠? 주로 연예인들이 나와 가지고 그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한 사람들의 나와서 그렇게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홍보의 그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사실 효과적인 부분이 있죠. 그리고 취업을 위한 실적, 새로운 분야 경험, 새로운 인맥, 새로운 기술 개발, 지역사회 문제 관련 지식 획득 등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다. 사실 새로운 인맥이라고 할 때는 김천에 한 10년 전에 그 홍수가 났었어요. 그저 황금동 지역이 물에 다 잠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학과가 다 가서 그 수해를 입은 그곳에 봉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여러 집이 이제 홍수 피해를 입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한 집에 갔는데 그 집에는 그 집에 물이 다 담아가지고 연탄을 아예 못 쓰게 된 거예요. 물이 완전 잠겨 버리니까. 그래서 그 집에 뭐 다른 것도 청소를 했지만 특별히 연탄이 수백 장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그 연탄을 다 그 집에 갖고 버렸어요. 사실 그 정말 예산 일이 아니었거든요. 이 연탄이 물에 다 잠겨 놓으니까 다 뭉개져 가지고 일단 그거 퍼내는 거 정말 어려웠습니다. 근데 우리 과 학생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그걸 갖다가 이제 했습니다. 어 그랬더니 그 집에 계신 분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 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과냐. 어떻게 이렇게 학생들이 헌신적으로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있냐. 그래 갖고 이제 설명을 했죠. 우리 과는 이런 과고 이런 활동들을 한다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중단됐지만 그쵸. 작년까지 매해 30만 원씩 우리 학과에 장학금을 줬어요. 거기가 그분이 로타리 클럽 총무였어요. 아, 그래서 김천에 로타리 클럽 총무여서 너무 감동을 받았다면서 로타리 클럽에서 매년마다 30만 원씩 우리 학과에 장학금을 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인맥도 늘릴 수 있다. 또 지역사회 관련된 문제도 당연히 지식을 쌓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목표 집단 설정 후에 그 집단에 속한 각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욕구 추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욕구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요. 자, 효과적인 표적 모집 개발 과정 6단계를 보시면요. 잠재적인 자원봉사자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 효과적인 모집 메시지의 개발. 그래서 자원봉사 참여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는데 기관 내부의 욕구가 아닌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는 욕구 때문임을 강조해야 된다. 그리고 문제 해결에 그들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보여주어야 한다. 또 자원봉사 활동이 필요한 이유가 도움을 받는 이용자의 욕구와 일치하기도 한다. 그리고 기관의 중심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일을 위한 모집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욕구가 지역사회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활동의 맥락임을 논의한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업무와 규정에 설명할 때는 어떻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고 업무 규정과 지침을 줘야 됩니다. 그게 자원봉사든 봉사든 아니든 모든 게 마찬가지인데 명확한 업무 규정과 지침을 줄 때에 훨씬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이건 이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훨씬 일하기 더 편합니다. 명확한 업무 규정과 지침을 줄 때 훨씬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욕구 해결의 당위성과 연결지어서 전달해야 되고요. 객관적인 관점에서 구체적, 실제적 것을 제시한다. 그래서 세세한 직무 기술서. 내가 말했지만 또 나오죠.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세세하게 해야 할 일을 제시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솔직한 설명. 자원봉사자 업무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 자원봉사자를 함께 포함하고 특정 상황에서의 대응 방식을 질문한다. 부담스럽지 않고 손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질문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 동기의 탐색과 충족의 확신. 자원봉사 활동의 개별적 동기들이 봉사 경험 중 어떠한 방식으로 충족될 수 있는가를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잠재적 자원봉사자 욕구가 무엇이든 기관이 충족시킬 수 있음을 각인시킨다. 양방향 대화법의 메시지. 개별적 욕구에 따른 맞춤식 급부의 제공 가능. 그 다음에 자신의 능력과 직원이 허용하는 수준에서 어떤 급부가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지를 파악한다. 자원봉사 업무 개발로 이어진다. 이렇게 효과적인 모집 메시지를 개발할 때 필요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효과적인 모집 메시지 개발할 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길게 풀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재미도 없고 모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에 대한 경험이 이제 노하우가 경험이 많이 쌓이게 되면 이러한 것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그 대상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효과적인 표적 모집 개발 과정 7단계를 보시면 누가 모집 업무를 담당할 것인가? 기존 자원봉사자나 기관의 이사들은 이 일을 잘 감당해내기 위해 직원들에 의해 철저히 준비되고 완벽하게 점검되어야 합니다. 효과적인 모집 시스템으로 본다면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집단 유형의 각각의 집단을 책임지는 자원봉사자 모집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네트워크를 구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구축의 방법으로는 직원, 이사, 기존의 타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의 다양한 하위 집단들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도록 독려합니다. 그리고 모집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속한 집단 내에서 상시적 자원봉사자 모집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이거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방금 이야기 그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나라로 본다면 코이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코이카 단체에서 산하에 KCOC라고 하는 단체를 만든 거예요. 요 KCOC 안에는 수많은 NGO들이 있는 거죠. NGO 단체들이. NGO 1, 2, 3쪽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이렇게 이 코이카 자체적으로도 모집을 하지만 KCOC 내에 있는 각각의 NGO 단체들이 모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 NGO 단체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 테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 네트워크를 구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김천시를 본다고 한다면 김천시가 김천에서 봉사하고자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물론 김천시도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어요. 사회복지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가 따로 있지만 또 각 대학이나 학교에다가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김천시에서 어떤 김천대학교가 이 김천시가 원하는 그 어떤 부분 속에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많이 있어요. 김천대학교 자체적으로 또 밑으로 내려보내줘 각 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각 학과에서 그 학생들을 모집하겠죠. 이렇게 해야지만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모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뭐 대부분 그렇죠. 당연히 이런 구조로 모집을 하죠. 물론 김천시 자체적으로도 모집을 하지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되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다음에 효과적인 표적 모집 개발 과정 8단계에서 본다면 모집 담당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모집 메시지를 전달할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기관과 관련 있는 모든 사람을 훈련하고 훈련 내용은 모집 과정에서 역할이 무엇인지 인지시켜 주고요. 효과적으로 실제적인 습득이 가능한 교육 방법을 활용한다. 실제로 활용하지만 물론 훈련도 시키죠. 당연히 훈련도 시키지만 훈련되어져 있는 사람들 쓰는 것이 훨씬 나아요. 그래서 이게 KCOC라고 하는 단체도 만드는 것이고 그 밑에 산하 NGO 모든 단체도 이미 그런 훈련이 되어져 있는 직원들이죠. 물론 모아서 따로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김천대학교 뭐 학과 다 따로 모아서 훈련시키기도 하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미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모집 계획의 평가를 본다고 한다면 조금 빨리 진도나가겠습니다. 다 못할 것 같아서요. 새로운 모집 캠페인 준비 시에 명심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수행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계속 나오죠. 분명히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 일을 하고 싶어하는 잠재적 자원봉사자는 누구인가. 그 사람들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그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대화를 나눠야 할 것인가. 그 사람들의 개별적이고 독자적인 자원봉사 동기는 무엇인가. 그들에게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누가 그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 좋은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입니다. 그래서 잠재적 자원봉사자의 참여 동기 및 욕구, 그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관으로 본다면 지역사회 욕구와 문제가 있고요. C는 기관과 자원봉사자의 공유 욕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게 이제 요게. 그러니까 자원봉사자의 욕구와 기관의 욕구 사이에 있는 요 공유되어지는 요 부분. 요게 이제 모집의 핵심인 거죠. 요 공유되어진 요 부분을 영역을 정확히 파악하여서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100% 자원봉사자가 봉사자가 원하는 것과 100% 기관이 원하는 것을 모집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겠죠. 그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으나 100% 그렇게 만족하는 삶을 구하기는 참으로 어렵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일정 부분 공유되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서로 조화롭게 이제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겠죠. 예,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완벽하게 딱 일치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어느 정도 봉사자와 기관 사이에 지역사회 기관 사이에 어떤 이렇게 교집합이 있다고 한다면 그죠? 이렇게 공유되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요걸 가지고 조화롭게 이제 맞춰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 모집의 기본 원칙, 자원봉사자의 역량 강화. 자원봉사자의 다양한 잠재적 활동 가능성에 대해서 유연성을 가지고 폭넓게 사고하라. 하지만
그러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기 위한 메시지와 방법에 대해서는 치밀하고 좁게 생각하라. 유연성을 가질 때는 폭넓게 생각하지만 모집하기 위해서는 아주 치밀하고 좁게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겟이었잖아요. 타겟.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위한 좋은 업무를 준비하라. 하지만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구체적인 일과 일정은 항상 유연하게 하라. 그래서 모집은 자원봉사 관리자와 자원봉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있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기본 원칙을 가지고 모집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항상 유연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직원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봉사자를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너무 여러분 딱 이렇게 너무도 그 회사 직원 뽑듯이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나 지금 스스로 돈도 안 받고 자원봉사하러 왔는데 이게 뭐 내가 해야 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유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맡겨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선발과 면접인데요. 선발과 면접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기관과 자원봉사의 첫 번째 대면 기회인데요. 비용 저감 효과는 향후 발생한 큰 비용, 슈퍼비전상의 추가 비용, 업무상의 분열 조정 등 발생을 예방할 수가 있다. 선발의 목적은 충원에 적합한 직무 자격을 소유하고 있는 인적 자원을 선택하는 과정이고요. 최적의 지원자를 특정 직무에 짝지어 주는 과정으로 모집의 다음 과정입니다. 응모 자격과 직무 조건을 고려하여 직위에 맞게 안배하는 과정이고요. 최소의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최적의 자원을 구하는 전략적 행위입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적재적소 원칙의 실현입니다. 그러니까 선발을 할 때 이 사람을 왜 선발하는 거예요? 바른 장소와 바른 시간에 필요에 그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선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필요한가? 이 사람이 필요했을 때 올바른 장소에 올바른 업무에 배치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선발하는 거니까. 그것을 위해서 선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죠. 당연히. 전혀 안 맞는 사람을 뽑아서 보낸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 뽑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봉사자와 기관의 협상 과정으로서의 선발은 기관과 자원봉사자의 이해가 상호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해 자원봉사자와의 협상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선발과 면접의 과정 동안에 시작되고요. 중요한 속성은 이해 당사자 간의 협상이 전제되는 양방향 과정입니다. 당연히 고압적인 협상 태도는 있을 수도 없어요. 왜? 자원봉사니까. 자원봉사인데 일방적으로 혹은 고압적으로 협상을 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협상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그죠? A라고 하는 자원봉사자와 B라고 하는 기관 사이에 요 공통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요 공통 부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서로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과연 업무에 합당한 사람인가 안 사람인가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관은 이런 사람이 필요한가 아닌가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자원봉사자도 고압적이어서는 안 되고요. 당연히 기관도 특별히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당연히 안 됩니다. 네. 그건 너무도 당연한 거죠. 네. 이게 자원봉사니까 순수하게 봉사활동이니까 누구도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선발 과정의 고려사항에서는 적합성, 면접, 마케팅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적합성을 가지고 있느냐. 또 면접을 볼 때 이 사람이 정말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냐. 그리고 마케팅은 이 사람을 어떻게 이 사람이 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모집할 때 어떻게 모집하는 게 효과적일 것인가. 이러한 것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면접 장소는 당연히 개인에 대한 존중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를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면접 시 유의할 점은 면접관은 지원자의 개인적 성격과 존엄성을 당연히 존중해야 되고요. 면접관은 지원자에게 제시할 면접 내용을 사전에 준비해야 되고요. 질문 내용은 지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해야 되고요. 지원자가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격려하면서 진실을 말하도록 해야 하고요. 면접 내용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하고요. 지원자의 결점을 지적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되고요. 면접 중에 지원자의 자존심을 상하게해서도 안 되고요. 면접관과 지원자 간의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며 면접 내용을 선발 이후의 용도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네. 면접 과정, 면접 전 준비 과정이 있고 면접이 있고 면접 후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있습니다. 코이카 단어가 캐시오시 단어가 될 때 반드시 계약서를 쓰고 갑니다. 1년 동안 뭐 급여는 얼마를 받고 내용은 일은 무엇을 하고 시간을 어떻게 하고 어디서 머물고 반드시 모든 것을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자원봉사를 할지라도 사실 보통 자원봉사 계약서는 잘 쓰지 않아요. 그렇지만 쓰는 것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에 갈 때는 반드시 써야 되고요. 네, 국내에서도 필요하다면 쓰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시간 조금 지났는데 뒷부분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